우리나라의 전국토가 다 기생충성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채식 많이 하고 김치 먹고 그러니까 채마밭에다가 옛날에는 화학 비료가 없었으니까 사람 배설물을 비료로 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기생충 왕국이다. 단군 이래로 한 번도 거기 손본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생충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학문적인 업적으로 이걸 바꿔놓자.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게 결국은 인술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나는 수백만 명의 질병을 갖다가 퇴치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기생충 전공은 잘했다.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 81세를 넘었습니다. 1962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의사실에서 제가 대학 선택할 때까지는 그렇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의학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의과대학 졸업할 때 되니까 뭘 해야 될 거냐 그런 거를 걱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건 문제로 제일 부각됐던 것이 결핵하고 나병하고 그다음에 기생충하고 그거가 이제 3대 국민병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감염 인구가 제일 많은 게 기생충이에요. 감염 인구 많은 거에 비해서 그거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아주 제일 적었어요. 제일 약한 데 가서 좀 내 힘을 보태자. 그래가지고 기생충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생충학교실에 조교로 들어왔을 때 교실 위치가 저기 3층에 방 3개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근무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발상제안이에요. 거기서 3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영광이죠. 연구를 처음 시작한 데고 제일 왕성하게 일을 여기서 많이 했죠.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생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러스 있고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동물성 병원체를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라사이트라고 영어로 이제 하거든요. 그 파라라는 거는 같이 시토스. 사이트는 시토스 그래서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메이트를 그런 사이를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그 파라사이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되도록 숙주한테는 피해를 안 주고 자기가 오래 사는 이제 그런 생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사는 건데 병으로 치면 그렇게 아주 암이나 무슨 콜레라나 무슨 패스 같이 사람이 많이 금방 죽는 그런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세계적인 감염 인구 수라든지 보건 문제 차원의 실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생충을 연구하고 퇴치한 거를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학술원에서 집필을 하라고 그래서 원고 써놓은 게 이거예요. 옛날에 그 많던 기생충 퇴치했다고 그러는 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를 일반 국민이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간흡충이라고 그럽니다. 사람한테 들어오면 간 경변증을 만들고 나중에 오래되면은 간암으로 발전을 하는 아주 굉장히 좀 질이 좋지 않은 기생충이에요. 뭐 기생충이 다 질 좋은 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좀 악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게 지금 우리 국민한테 한 2% 있어서 우리 기생충 중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이 간흡충이거든요. 아마 사람이 생겨나기 전서부터도 기생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전국토가 다 기생충성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생충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는데 그게 단군 이래로 한 번도 거기 손본 일이 없으니까 우리 역사와 함께 기생충이 쭉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거지요. 채식 많이 하고 김치 먹고 그러니까 또 그 채마밭에다가 옛날에는 화학 비료가 없었으니까 사람 배설물을 비료로 썼거든요. 흙을 통해서 올라오는 기생충을 우리가 이제 토양매개성 연충이라고 그러는데 토양매개성 연충이 아주 유행하기 좋은 자연 조건과 사회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서울의대 졸업한 사람들한테 어떤 선생님 강의가 학교 다니는 중에 제일 잘한 걸로 생각하냐 그러면 서병설 교수를 꼽아요. 이거 처음 해보니까는 그냥 인상이 좀 냉철하세요. 찬바람에 쌩 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인데 강의하시는 걸 갖다가 이제 2학년이 돼서 강의를 들었더니
글씨도 잘 쓰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외국어에 능통하시고 그런 선생님 밑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과학이고 이게 학문이구나 그런 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학문적인 업적으로 이걸 바꿔놓자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뜻대로 살려고 좀 애를 많이 썼어요. 대변검사에서 기생충이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기생충이 주민등록 등본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감염이 돼 있었거든요. 다 흙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회충이니까 횃배라고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픈 거가 제일 공통적인 이제 증상이고. 감염이 된 지 오래되면은 입맛이 변해요. 그러니까 회충에서 내는 어떤 배설물이 왜 부인들 임신하면은 입맛 변하는 것처럼 입맛이 변해서 이제 토식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회충 걸린 애들이 흙을 집어 먹어요. 흙 속에 또 회충알이 또 있거든요. 그 먹으면 더 중복 감염이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십이장층은 직접 흡혈을 해요. 그건 치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감염된 사람이 이제 빈혈에 빠져요. 빈혈.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기생충 실습을 시킬 때 자기 것들을 가져와서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저것도 대여섯 가지 가지고 있어서 너는 기생충 박물관이냐? 왜 이렇게 기생충 종류를 많이 가지고 있냐? 그렇게 얘기했던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기생충. 이렇게 말하면 남의 얘기 같지만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보통 두세 가지의 기생충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니 놀랍고 창피스럽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회충의 경우 회충알이 섞여있는 인분으로 자란 채소는 알이 그대로 붙어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성충으로 됩니다. 회충이 체내에 살게 되면 식욕불인, 복통, 권태증 등을 일으키게 되며 심하면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회충 등의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우선 청정채소, 즉 인분을 주지 않고 길러낸 채소를 섭식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뢰 당연히 기생충하고 같이 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게 한국에 와 있었던 외국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카바라고 KAVA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자기들도 여기서 사니까 기생충 걸리는 게 걱정이 되거든요. 야, 이거 한국에 기생충이니까 손을 써야지 그대로 두면 되겠냐. 정부에서도 기생충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이제 부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구체적인 국민운동으로의 전환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게 한국일보사가 창립 10주년인가 그래서 기념 좌담회를 하는데 좌담회 주제를 기생충 퇴치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하니까 하여간 우선 제일 급한 게 회충이 제일 중요하니까 회충 0%를 만들자. 근데 박멸협회를 만들었고 생각들은 이건 이제 퇴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지만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장비,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미비한 상태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기생충 박멸협회가 생겨가지고 애를 써서 우선 성취한 게 국회에서 기생충 질환 예방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킨 거. 그게 아주 제일 큰 공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에 대한 아주 정면으로 선전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 조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초,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1년에 2번 기생충 검사를 받고 양성자가 나오면 무료로 구충제를 줘서 치료를 한다. 의외로 그 조문이 그냥 전국의 학교에 잘 확산이 돼가지고 일제히 그 시행을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 거를 안 가져와 가지고 나눠서 내는 학생도 있고 개 거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사람 기생충알이 아닌 개 기생충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가 대변 검사는 이제 가건물이라고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하는데 수천 명분의 이제 가건물을 운반을 하려니까 그거 걷어서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건 아무리 잘 싸도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 짐이 아닌 것처럼 멀찌감치다 놓고 좌석은 뒤에 앉아서 가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또 그것도 훔쳐가요. 아주 난감하지요. 그걸 학생들한테 다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일일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인력 한 사람이 하루 저녁에 한 500명분은 봐야지 소화를 해요. 저희가 이제 일본 학회에 가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더니 하루에 어떻게 한 사람이 500명씩 검사한 거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이 가건물 보는데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냥 근무 시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검사해 가지고 이거 완성한 거다. 구충 효과가 95%, 100% 이렇게 가는 거를 써야지 기생충 퇴치 운동이 성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구충제 선택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생충 퇴치 운동의 공로자 중에 하나가 구충제 만든 제약회사예요. 거기서 우리 국산 우수한 약을 싸게
보급했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성공을 한 거죠. 저희 어머님은 좀 결벽증이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걸레를 빨아도 한 번만 빨으면 될 걸 갖다가 그냥 흐르는 수돗물에서 한 10번쯤은 헹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닦고 그러는 분인데, 이게 저는 맨날 남의 그거를 갖다가 보고 앉았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실 테니까.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만스럽게 환자 보고 그러는 거가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수백만 명의 기생충을 갖다가 퇴치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다시 정진시키는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기생충 전공은 잘했다,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가 박물관 할 자리인가 이제? 정봉 선생님 설명을 좀 컨텐츠를 좀 설명합니다. 네, 우선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시작되는 게 한국 기생충 역사입니다. 미라에서도 최근에 기생충 나오는 게 보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라 형태를 이렇게 회포하기 전의 형태를 이렇게 모형화했고, 여기 한번 보시면 발굴 당시에 미라가 어떻게 있었고, 이걸 발굴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실로 가져와서 이제 해부실로 가져와서 이제 그 해부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충란을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 코너를 구성했고, 여기는 이제 특충을 매개하는 이제 중간 숙소들. 네, 그래서 민물 가재부터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생충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시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의 기생충 역사, 그리고 눈부신 기생충 관리의 성과들을 소개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생충들이 있다라는 것도 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보건 관리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이 공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기생충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박멸돼서 없다, 이제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관심 속에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리는 목적으로 이 박물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회충홀위시연 토양맥에성 연충이라는 거에 퇴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다음에 일거리를 또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할머니가 한 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대변 검사를 하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충난이 나왔어요. 이 할머니가 어디 사는 분이냐? 그랬더니 신안군이에요. 전남 신안군. 그 동네를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 대변 검사를 했더니 이 할머니에서 발견된 것 같은 충난이 한 50%가 나오더라고요, 주민의. 근데 그 신안군 그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굴 껍질이 그냥 저 길에 깔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게 공통적으로 굴을 많이 잡수시는구나. 굴에서 그 애벌레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이 할머니가 배출한 성충의 애벌레냐, 그거를 이제 실험동물 쥐에 먹여가지고 나중에 잡아보니까 거기서 나온 거고 할머니 나온 거고 딱 일치가 돼서, 그래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신종이다. 트랜스인 파라시톨로지에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제일 기생충 학자들이 많은 잡지예요. 참굴 쿠니흡중은 우리나라 속명이고, 워낙 학명은 짐노팔라이드 서아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의 장내 흡충이다. 신종으로 밝혀진 충체의 이게 이제 모식도고,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고, 충난이고. 그러니까 신종을 발견해 놓으면 병이 하나가 탄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핵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결핵이 어떤 병이냐? 그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어는데, 이제 결핵균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결핵이라는 인류의 아주 큰 질병을 갖다가 확인을 한 셈인데, 참굴크니흡중이라는 것도 참굴크니흡충증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사람의 질병으로 정착이 됐으니까 새로운 질병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한 거죠.
정부는 이번 기생충알 검출과 관련해 문제 제품을 수입자들이 자진해서 걷어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오징어에 자세히 살펴보니 2-3cm 가량의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 눈에 띕니다.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큰 낭패를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 공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 침투해 뇌 조직을 파괴하며 치사율이 97%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보건 문제로서의 기생충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거반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기생충학 교육을 다 걷어치고 기생충 합사를 양성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꼭 불 안 난다 그래서 소방서 없애지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미국 기생충학회 회장지낸 스토리라는 분이 This Wormy World, 그래서 이 기생충 투성이의 세계의 그런 논문을 발견하고 세계 기생충 감염 인구 통계를 낸 게 있었는데, 나중에 퇴임 올림시에 또 보니까는 그 전에 본 거고 하나도 변경된 게 없다. 쉽게 얘기하면 신발을 신고 있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반이래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반은 항상 빈곤과 무지와 질병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기생충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지금 안심하고 김치도 먹게 됐지만, 지금 글로벌 시대가 돼서 그런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하고 왕래도 많이 하고 무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면 기생충 교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겪었던 그런 경험과 기생충을 퇴치하면서 얻은 지식, 기술 이런 걸 이용해서 세계 인류에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나가서 기생충 퇴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Our Korean delegation come to here and help some part of your help. 검사하고 구충하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가 돼가지고 오염된 물을 쓰지 않도록 펌프도 만들어주고 물탱크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까지 지금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총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머물던 북한군 병사는 3시간에 걸쳐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병사의 몸속에서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기생충 수십 마리가 발견됐다며 기생충들이 상처를 갉아먹고 있어서 치료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악한 북한군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저는 외과 의사 생활 시작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는데 이런 거는 정말 교과서적으로나 볼 수 있었고 남한 사람들한테서는 제가 2001년에 처음 평양에 갔던 것 같은데 북한도 우리나라 건강관리협회 같은 단체를 거기다가 만들어주고 기생충 퇴치 운동을 다 자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충제만 계속해서 갖다주는 선에서 끝났어요. 기회만 있으면은 저는 하여간 생전에 북한에 들어가서 그 북한 기생충 싹쓸이를 하는 거가 그게 남은 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회장 그만두고 협회에 온 거는 두 번째인가? 이 건물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이 건물에는 왔었죠. 그래서 네. 저 소장실에도 한번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회장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 건강관리협회가 이제 막 엄청난 도약을 하는 그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회장을 맡으시고 그 근간이 아주 막 엄청나게 커지는 바로 그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 서병설 교수가 이제 아주 제일 기반을 마련해 놓으시죠. 그래가지고 기생충 박멸협회가 나중에 건강관리협회로 바뀔 때도 제자리를 잡게 한 거예요. 대변 검사를 위주로 하던 거를 이제 모든 검사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 혈청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심지어는 CT, MRI까지 이제 찍게 돼서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검사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갖다가 이제 확장하면서 기생충 박멸협회가 건강관리협회로 이렇게 전환된 기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다, 인류. 이렇게 있고 또 청주에 이제 중앙검사센터가 있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여간 검진에서는 검사 성적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숙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간을 여기다가 말하자면 바쳐가지고 일을 한 그런 기관인데, 그런 게 점점 잘 돼야지 우리 자체도 보람을 느끼는 거니까. 기생충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후속 세대를 이어갈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기생충학을 의학에서 다루어가지고 질병 그런 거를 퇴치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뭐 생명과학 분야라든지 생물학 분야에서도 기생충에 도전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연구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한 10년 되나 보다. 도 썼는데 이제 강의할 때는 이게 입고 하는데, 강의를 안 하게 되니까 입을 기회가 없더라고. 이 학생증명 표본인데요. 크로노치스. 잘 자랐네. 네. 파시올라.
글쎄,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예. 그거 온전하게 잘 적어냈는데. 네. 기생충을 보시고 잘 자랐네,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아주 이쁘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쁘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저런 걸 보고 징그러운 걸 보고 이쁘다 뭐 그 참 염색이 잘 됐다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거 제 3자가 보면 좀 미친 사람들 같거든. 그러니까 그 좀 과학자는 좀 전공이 깊어질수록 미쳐야 돼요. 지금 이 실험실은 기생충들이 다 살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많이 하거든요. 배설하고 분비하고 그런 것들 중에 의학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물질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 진단이나 치료에 그런 연구가 지금 이 실험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연구입니다. 이순영 선생님과 같은 이제 1세대 기생충 학자들이 야말로 기생충을 정말 사랑했던 학자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명감으로서 그 기생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응용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같이 학문의 경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과거의 그런 기록들과 그리고 선배 연구자들의 어떤 발자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은 기생충 학자구나, 그냥 일반 연구원이나 과학자가 아니라 우린 기생충 학을 하는 기생충 학자구나라고 다시금 회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의사에는 3종류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환부 보는 사람만 의사로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환자가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사회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니까 대의의 경지에 있다고 좀 그 자부할 수가 있는 건데 자랑을 하자면 자화자찬이고 그거는. 나무가 그냥 고목이 됐어요. 그 잎도 누렇게 변하고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교수들이 나무 걱정을 해가지고 그 모금을 해서 그때 94년인가 5년인가 그때쯤 됐는데 그때 돈으로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나무를 좀 살리자. 봄이 되니까 이파리가 파랗게 그냥 나고 꽃까지 펴요. 왜 고목에서 정말 꽃이 폈다. 그런 표현이 아주 딱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래서 잘 살고 있고 이제 새로운 연구를 지금 시작해서 뭐 꽃이 피는 거 정도로 하기는 어려운 건데 선배 학자로서의 경험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 주는 게 또 하나의 임무죠. 기생충은 숙주를 죽이질 않고 공생관계로
진화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영양분을 뺏어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타협도 하고 합의도 이루고 양보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